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돈버맨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못 뵙고 네, 맞습니다. 줌으로 연결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줌을 연결했던 그곳은 어디였나요? 뭐 사무실이었고요. 뒷배경이 너무 멋져서 가지고. 예, 그 기능이 있어서. 배경을 아주 잘 고르셨더라고요. 네. 예, 아늑한 네. 그런 배경을 고르셨더라고요. 어쨌든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반갑고요. 네,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특히 이 먹거리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요즘에 뭐 푸드플레이션 이런 말까지 나와요. 네. 이게 먹거리가 너무 오르니까 뭐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게 지금 요즘에 그 경제 화두가 양극화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그 양극화가 좀 심해져서 네. 사실 이게 음식값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약간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이 푸드 인플레이션, 뭐 푸드플레이션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이 푸드플레이션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가격이 막 뛰는 이유가 뭐예요? 먹거리들이. 일단 기상이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죠. 설탕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설탕의 원료가 되는 걸 우리가 조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조당 수급이 인도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태예요. 인도는 또 가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설탕의 원료가 되는 조당의 가격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왔고 네. 이게 코로나19 있기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8배나 오른 가격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기상이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먹거리는 이게 좀 많이 가격이 뛸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흑해 곡물협정 파기가 됐죠.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관련된 협정이죠. 간략하게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시면. 이게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해서 사실 뭐 유럽의 빵 공장 그다음에 많은 곡물들이 이제 러시아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을 했을 때요. 일단 터키로 수출을 하는데 튀르키예로 수출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항구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을 보장해 줘야지. 사실 배가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협정을 했었어요. 과거에. 안전을 그 항구 오갈 수 있게 안전을 보장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곡물 같은 거 수출할 수 있었던 건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밀 가격이 그때부터 안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협정을 한 다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곡물가가 굉장히 맞아요. 급등했다가 그 흑해 곡물 협정 맺고 나서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협정이 이제 파기가 됐어요. 러시아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협정을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밀 가격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려스러운 왜 생각이 드냐면 사실 지난 우리 역사를 봤을 때도요. 이렇게 그 이번에 코로나19 이후부터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왔던 이유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곡물 가격 상승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그게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렇겠네요. 이대로만 흘러간다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일단 밀 가격이 뛰어오른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밀 가격 뛴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라면 가격이 또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면 가격을 내려라 했던 이유가 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라면 가격이 왜 올라? 라고 했던 게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밀 가격이 계속 뛰게 되면 곡물 가격 다 오르죠. 뭐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도 오르죠. 다 안 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게 이게 곡물은요. 우리만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축들도 먹어야 되거든요. 맞네요. 사료값이 오르게 되면 또 고기값도 뛰어요. 아이고 다 연결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이런 어떤 기상이변도 그렇고 이번에 곡물협정 파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푸드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또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푸드플레이션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고 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너무 많이 와서 그때 농경지도 많이 침수되고 맞습니다.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예, 우리 앵커님께서 탁 데스크를 팡 치셨잖아요. 죄송해요. 안타까워서.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정말로 그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지금도 진행 중이 있고요. 맞아요. 예, 앞으로 또 비가 올 거라고 이제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지금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신고가 된 게요. 농지 면적이 2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35,390헥타르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여의도 면적의 122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22배 되는 농경지가 침수됐다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농작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피해가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가격이 있고. 급등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번에 가축이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농가, 그래서 가축의 경우 집중으로 인해서 무려 87만 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안 오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 자료에 따르면요.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청상추가요. 이게 4주 전보다 398%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농축수산물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을 이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뽑아봤습니다. 네. 자료를 자료를 봤더니 마요네즈가 30%, 맛살 26%, 케찹 22%, 어묵 22%, 아이스크림 19% 올랐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장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 뭐 고물가, 우리도 아직 사실 물가가 다 잡힌 건 아닌데 맞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1년 전이 워낙 높이 뛰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물가가 이제 안정됐다라고 우리가 체감은 못하는 상황인데 네. 거기다가 지금 이런저런 영향들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뭐 다 가격들이 먹거리 물가가 더 오르게 생겼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소개해 주신다는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볼 때 조금 더 저렴하게 네. 장 볼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에 그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매주 급등한 것을 조사를 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해주는 행사입니다. 매주 급등한 품목들에 대해서 네. 할인을 해줘요. 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고요.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할인 품목은 5종이에요.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게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할인 품목이거든요. 내일까지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진행합니다.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제 할인 품목이 기존의 5종 플러스에서 감자, 대파,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이렇게 해서 한 10종 정도로 해서 할인율이 무려 20에서 30% 할인 지원을 해줍니다. 할인 품목이 더 늘어나서 총 10개 종류가 할인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에 감자, 대파, 오이, 애호박, 토마토까지. 네. 근데 몇 프로 할인이라고요? 20에서 30%. 이게 그래도 할인율이 높네요. 네, 구입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한 최대 30%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이거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게 구입처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뭐 친환경 매장, 온라인몰 이런 데는요 20% 할인을 받고요. 만약에 내가 전통시장을 가겠다 하신 분들은 30%까지 이제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오프라인 매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는 농협 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 리테일, 메가마트 이런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도 사실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아까 말했던 이런 품목들을 20% 할인해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최대 1만 원입니다. 뭐 한 번에 뭐 다 20% 그런 건 아니고 네네.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1만 원 정도 이제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만 가시지 않죠. 중소형 마트도 가능하고요. 또한 지역 농협 우리가 보통 하나로 마트라고 얘기하죠. 하나로 마트 가셔도 동일하게 이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할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이미 할인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 계산될 때 자동 할인 적용이 됩니다. 아까 알려주셨던 그 10개 품목을 네. 살 경우에는 자동 할인이 적용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 가보시면요,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농식품부 할인 품목이라고 이렇게 써있군요. 써져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는 계산하실 때에 20% 받고 최대 1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안내를 해주셨어요. 네. 대형마트, 뭐 중소형 마트도 된다고 하셨고 네. 지역 하나로마트라던가 뭐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데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네.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도 동일하게 20% 할인 받을 수 있는데 민간 온라인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또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몰도 있거든요. 동일하게 2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가는 이런 온라인 몰도 되게 많을 거예요. 뭐 11번가라든지 NS쇼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민간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뭐 우체국 쇼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우체국 쇼핑에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몰 되게 유명한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뭐 농사랑 뭐 익산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는 20% 적용받을 수 있고 거기 이제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시면 할인 쿠폰을 줍니다. 농할 쿠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온라인몰에서는. 네, 온라인몰에서. 그래서 20% 쿠폰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실제 이제 계산했을 때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20% 할인 받아서 이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웬만한 마트 그리고 웬만한 온라인몰이 다 적용이 되네요. 맞습니다. 아까 그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할인율이 더 높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전통시장에서는 어떻게 사면 되나요? 네, 전통시장은 이제 30% 할인이고요. 네. 아까는 20%에 1만 원 한도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30%에 2만 원까지 이제 할인 적용이 돼요. 전통시장에서 사면. 네, 전통시장에 사면.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은 단점이 있죠. 사실 가면은 이걸 어떻게 결제해야 되지? 이러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통시장 가면 제로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로페이. 네, 제로페이에서 먼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는 그 제로페이를 구매하게 되거든요. 이게 농활 상품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농활 상품권을 구매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걸 제로페이에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제로페이를 지금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제로페이 뭐 앱을 깔아야 되거나 그래야 되나요? 제로페이 앱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전통시장 앱들도 있어요. 전통시장 몰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데서도 가능한데 일단은 제로페이를 사용하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로페이 앱에 접속을 하고요. 모바일 상품권 메뉴 선택하시고 농활 상품권을 선택하셔서 이 권종을 선택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걸 적용을 실제 이제 전통시장 가서 제로페이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더 싸게 사는 방법이고요. 7월에는요. 전통시장 제로페이 농활 상품권이 2회 발행이 되는데 이미 7월 10일에 한번 발행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인 발행이었고 우리 시니어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7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네. 이미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오후 2시부터예요. 네. 선착순입니다. 24시간 지났어요. 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58년 이전 출생자만 해당이 돼요. 이런 분들 계신다 그러면 한번 꼭 들어가 보셔서 한번 제로페이를 구매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통시장 제로페이 네. 농활 상품권을 발행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로페이 발행해 내에서. 줍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일반 발행은 끝났고요. 네. 이거는 이제는 고령층 대상으로 발행하는 게 지금 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 30% 할인해서 30%요. 이게. 네. 그래서 제로페이를 활용하셔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 온라인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몰로 가셔서 뭐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전통시장 가면 자체적인 온라인몰들이 있거든요. 뭐 온누리 전통시장, 온누리 시장, 온누리 굿데이 뭐 이런 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또 30%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온라인몰이라는 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몰이긴 한데 전통시장과 이렇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에서 단점 한마디로 전국 유통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네. 풀어주는 이제는 시스템들이거든요. 정부에서 또 지원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몰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는 구입이 가능하고 온라인 몰이다 보니까 20%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런 전통시장 온라인 몰은 동일하게 30% 최대 2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온라인몰은요, 뭐 온누리 전통시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네. 뭐 온누리 시장, 온누리 네. 굿데이, 인더마켓, 온누리몰 뭐 이런 네. 것들은 전통시장 온라인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 고물가에 점점 먹거리 가격도 오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 오늘 알려주셨네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